직장인들도 혹시 이걸 부업으로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는 더 시간을 쓰기 더 편하다고 보거든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마케팅은 따로 하는 기법이 있는 건지. 돈을 써서 체험단을 하고 이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 교육 다인 거예요. 좋은 매물을 찾는 팁이 너무 궁금해요. 영상 촬영에 적합한 매물을 말씀드리자면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우리 렌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셨었는데, 오늘은 모하지영님 모시고 또 이쪽 비즈니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6년째, 이제 곧 7년 접어드는 렌탈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모하지영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렌탈 스튜디오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대여를 해주거나 스튜디오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모임 장소도 대여해주고 네. 그런 게 맞나요? 맞는데 제가 하는 스튜디오는 조금 특이한 게 네. 저희는 영상 전문 스튜디오예요, 사실. 유튜브 시장이라든지 넷플릭스, OTT 시장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라이브 방송 시장을 좀 겨냥해서 저는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와, 그러면 요즘에 엄청나게 되게 잘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 좀 제가 때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오히려 저는 좀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확장 이전도 하고 또 분점도 내고 하면서 조금 더 사업이 잘 된 케이스예요. 네. 렌탈 스튜디오 사업을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9년도 1월에 창업했네요. 저희 유튜브랑 거의 비슷한 때 시작하셨네요. 저희가 2월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투트랙 채널을 구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이게 오래됐구나 하고 세상. 아니, 처음엔 부업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영상 쪽으로 프리랜서 PD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되게 유명한 유튜버의 PD분. 아니요, 막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는 단기로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참여했다가 이제 빠지고 또 다음 일이 들어오면 다음 프로젝트 했다가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영상 쪽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스튜디오를 한번 해보면 네. 좋겠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PD를 하면서 스튜디오들을 엄청 많이 돌아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히 그때는 이분들 되게 쉽게 돈 번다 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간 안 내주고 쓰고 가세요, 비용 받고 끝이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사실 그 뒤에 이제 많은 노력이 숨겨져 있다는 건 저는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PD 일을 더 못하게 되고 뭔가 비켜나야 할 때, 그럴 때 약간 노후 플랜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다가 잠깐 일을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일을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지 한번 볼까 해서 이제 매물 나온 스튜디오들을 한번 구경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도 받아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이 나왔는데 거기를 제가 양도 받아서 조금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이런 스토리네. 확실히 자기가 아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부업으로 진행하세요? 아니면 전업으로 하세요? 지금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수익 비중은 이게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성수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잘 될 때는 6대4,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가 6, 본업이 4일 때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여기가 뭐 6대4? 근데 거의 비등비등해요. 야. 평균적으로 보면 한 5대5인 것 같아요. 야, 본업도 엄청 잘 되시는구나. 본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현재 그럼 몇 개의 스튜디오 운영하고 계세요? 현재는 2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각각 컨셉이 좀 다르고 위치도 좀 다르고 네, 그런 많이 것 달라요. 같은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산점 같은 경우는 강남대로 그 도산공원 인근에 네. 있고요. 거기는 이제 완전 모던 컨셉이에요. 그래서 120평 규모인데 제가 룸을 4개로 나눠놔서 뭐 호리존이라고 하는 그 화이트백이 필요하신 분들 따로, 뭐 영상 쪽으로 인터뷰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받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하다 보니까 자연광이 아예 배제됐고 이제 차음공사랑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놔
해놔서 완전 이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촬영할 수 있게. 근데 다만 거기는 전체를 빌리면 대형 촬영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소규모 촬영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또 다른 점은 어디예요? 다른 데는 이제 경기도 광주, 오포에 거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시골인데 거기에는 이제 200평 규모로 이제 룸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오픈한 공간이에요. 거기는 완전 이제 빈티지 컨셉으로 오픈한 공간이라서 주로 행사대관도 많이 하시고요. 공연대관, 뭐 뮤직비디오 촬영 이런 쪽으로 해서 대형 규모 촬영이나 행사만 주로 받고 있어요. 좀 기억에 남는 고객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이런 거 네. 보니까 뉴진스 분들 오셨었고.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너무 신인 이제 막 핫해지셔가지고 저도 한번 보고 싶다, 뵙고 싶다 했었는데 오셨던 거예요. 무조건 그때는 이제 호스트가 가서 이제 원래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서 직원도 쓰고 아르바이트도 쓰고 하는데 그날 제가 출근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손님들이 입장하시기 전부터 쓸고 닦고 막 해놓고 재밌는 직업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 5년 넘게 하신 거잖아요. 네, 만 맞아요. 5년 넘으신 건데 평균적으로 좀 궁금해요. 네. 월 매출하고 수익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되나요? 도산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이제 어떤 영상 프로덕션에서 아예 장기 대관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따로 아예 대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일이 있기 전에 수익으로 매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도산점에서는 평균적으로 1년에 1년에 1억에서 1억 6천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외 비용은 그 임차료밖에 없잖아요. 임차료밖에 없어요. 오. 뭐 해봤자 휴지 사고 물티슈 사고 청소용품 사는 정도? 네. 1억에서 1억 6천. 네.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는 청소를 용역? 원래 용역을 안 썼어요. 한 번도 용역을 안 쓰고 아. 거의 다 제가 하거나 아르바이트 친구들 했는데 아니에요? 순이익으로 따지면은 평균으로 하면은 6천 정도. 1년에? 네. 그리고 조금 제가 좀 아르바이트 안 쓰고 제가 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한 8천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에 6천에서 8천. 이거 웬만한 직장인들 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의 네. 한 4, 5년 차, 6, 7년 차 정도의 월급 정도가 나오는 네. 거네요. 경기도 광주는 좀 어때요? 광주는 제가 지금 오픈한 지 딱 1년 돼가지고 거기는 아직까지 안정화는 아닌데 한 달에 그래도 800에서 10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이래저래 1년에 이 부업으로 1억 정도는 그래도 버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시네. 이게 렌탈 스튜디오라고 딱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지 않나요? 에어비앤비나 파티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초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기는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거기 시설이 갖춰져야 촬영하는 손님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렌탈 스튜디오의 목적이 촬영을 하기 위해 공간을 대여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뭐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에 비하면은 그래도 훨씬 적은 비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몫이 좋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그쵸.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서치하셔서 예약제로 다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상권이 좋은 곳, 대학가 상권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필요는 없어서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렌탈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사업 초기 자본금은 얼마셨어요? 저는 딱 5천만 원 들었는데 2천만 원은 보증금이었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시설 관리금, 기존에 제가 있던 곳에 양도 받아서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 시설 관리금으로 2천만 원을 들였고 나머지 1천만 원이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 가구, 뭐 집기 이런 거 구매하는 데 썼고 나중에 저는 이제 운영하고 오픈하고 3개월 뒤에 그 소상공인 진흥센터에서 창업비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2천만 원을 나중에 이제 받았었어요. 그럼 도산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셨나요? 도산점은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확신을 갖고 시작한 곳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 신사라고 말씀했던 제가 처음 창업했던 거기는 40평짜리였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노후에 이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오픈을 하게 됐는데 양도를 받아서 거기서 해보고 코로나도 겪었는데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규모를 좀 키워보자 해서 도산점을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규모가 더 커지니까 더 큰 규모의 촬영을 받을 수도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수요를 좀 제가 확인을 한 상태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네.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 매물을 찾는 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매물들은 어디서 찾고 그리고 좋은 매물을 찾는 팁이 너무 궁금해요. 매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엄청 너무 어려울 것 어려운데 저도 진짜 뭐 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손품 발품 엄청 많이 팔고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는 좀 정해진 매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쇼핑몰 타겟이다라고 하면은 자연광이 드는 곳을 당연히 선호를 하겠죠, 손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하나 뭐 약간 외진 그런 곳보다 이렇게 벽이 막혀 있거나 앞에 빌딩이 너무 높이 있다거나 이런 곳보다는 그래도 좀 자연광이 잘 드는 곳을 찾으셔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촬영을 주로 생각을 했으니까 영상 촬영에 적합한 매물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소음 문제가 없어야 되고, 외부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대로변에 있어서 차 소리라든지 공사 소음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린다든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편이고, 일단 주차 같은 것도 보통 스튜디오들이 뭐 룸당 한 대 이렇게 받으시는데 저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서 룸당 최소 2대 정도는 확보되고, 그 이후에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지 아니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뭔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또 3층 이상이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사실 필수고, 짐을 나르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드는 스튜디오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지 네, 아무래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편집할 때 빛이 계속 바뀌면 힘들기 때문에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로지 정말 장비로 세팅해서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자연광이 있는 곳을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중으로 커튼, 암막 커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해서 이제 빛에 이제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뭐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는 자연광이 없는 곳이고 네. 그리고 쇼핑몰 촬영은 자연광이 있는 있는 곳인데 곳, 요즘에는 어떤 게 조금 더 선호되나요? 사실 쇼핑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소규모 스튜디오라고 해서 10평, 15평 내지 20평까지도 쇼핑몰 분들을 타겟으로 한 스튜디오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쇼핑몰은 경쟁 업체들이 스튜디오가 아니고 길거리에 널린 카페들, 예쁜 거리들 이런 곳이 다 경쟁 업체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날이 좋을 때는 스튜디오에 안 오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쇼핑몰 분들은 한 번 찍은 스튜디오에 다시 안 가죠. 거의 방문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나 네. 이런 방송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을 때 네. 요즘에도 유튜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나요? 유튜버요? 네. 유튜버를 하시기 위해 온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오히려 대세인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네,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아니면 굳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애기 어머니신데 마땅히 할 데가 없다. 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시기도 하시고, 조금 이제 좀 큰 규모로 한다고 하면 쇼호스트 분들이 오셔서 뭐 쓱 라이브라든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튜디오를 얻었어요. 어떻게 네. 되면 당연히 이제 이걸 어떤 컨셉으로 꾸밀까, 그리고 꾸미는 건 어디서 사서 집어넣어야 될까, 또 이걸 또 비용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또 결국에는 감가당하면서 결국엔 또 손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스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모든 분들한테 매물을 찾기 전에 타겟 선정을 먼저 하시고 그에 맞는 컨셉도 이미 구상을 하신 상태로 매물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물을 찾은 다음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볼까 구상을 하면 그때 사실 좀 늦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타겟이 있으면 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컨셉이 이미 나와요. 예를 들면 유튜브 촬영인데 유튜브에도 결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1인 이제 혼자 나오셔서 1인 미디어로 막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둘이 나와서 인터뷰 채널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명이 막 나와서 이제 예능처럼 하는 그런 채널도 있고, 그런 타겟에 따라서 의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코지하게 가야 될지 좀 진중하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타겟을 설정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매물을 찾기 전부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자료 스크랩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물 계약하면은 사실 실측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인테리어 만약에 턴키로 하신다고 하면은 업자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저는 턴키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 셀프로. 네, 셀프 아니면 반셀프를 많이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셀프로도 해보고 반셀프로도 진행을 해봤는데, 반셀프가 그래도 이제 결과물 나오는 거 꽤 퀄리티 있게 나오면서 비용도 좀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셀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반셀프라면 감리를 담당하신 거네요.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맞아요. 하고 뭐 그 업자들만 뽑아갖고
찾아갖고 본인이 맞아요. 다 설계하고 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물을 고른 다음에 매물 실측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기존에 거기 건물주분한테 도면을 받았어요. 그 도면을 받아서 전기는 어디 뚫을 건지, 뭐 조명 어디 넣을 건지, 페인트는 어떤 컬러로 하고 여기 가벽을 어떻게 세울 건지를 그 공정별로 기획안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진짜 와. 근데 그거를 왜냐면 저는 이제 도산점을 하기 위해서 거의 뭐 6개월 최소 뭐 그 정도는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작 기획안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나 이제 한번 해봐야겠어라고 하면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만드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왜 이게 빠르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빠르게 포기하시더라고요.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제가 처음에 도산점이 이제 120평이거든요. 그러면 턴키로 업체에 맡기면 제가 세 곳을 이제 물어봤는데 제일 싼 데가 1억 2천이었어요. 오, 그러면 평당 100만 원? 네. 그게 어쨌든 좀 걸러낸 거였어. 제가. 가구 같은 거 빼고 평당 네, 100만 원이면 싼 건 아니죠. 네, 싼 건 아니고 그게 1억 2천이고 뭐 이제 더 많이 부른 곳들도 있는데 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제가 거기가 제 집이면 할 텐데 어차피 나는 여기서 운영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비용을 여기다 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이제 공정별로 이제 컨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소품 이런 것들은 네. 대부분 뭐 이케아나 뭐 이런 데서 사셨나요? 아니면은 따로 온라인에서 좀 보고 제일 싼 거만 구매를 하신 건가요? 저는 싼 거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굳이 이케아까지 갈 필요 없고. 이케아는 처음 작업할 때는 이케아를 당연히 갔었어요. 이케아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제가 좀 꺼리는 거는 제가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도 부를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워요, 저는. 예, 그것도 10만 원인가 그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는 가구 소품들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나사가 계속 풀린다거나 제가 계속 조여줘야 되고 잔고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케아 거를 첫 스튜디오에서 제가 쓰다가 여기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 싶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케아를 안 쓰고 이제 큰 가구 예를 들어 좀 화면에 잘 나와야 하는 소파라든지 커피 테이블이라든지 뭐 책장 이런 거는 그냥 좀 돈을 들이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들인다는 게 몇백은 아니고 제 기준에 상한선은 딱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써보자 이렇게 해서 책상, 책장, 소파 이런 것들은 좀 돈을 쓰고 나머지들은 정말 뭐 다 몇천 원짜리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프리랜서니까 부업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9to6 하는 직장인들도 혹시 이걸 부업으로도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는 더 시간을 쓰기 더 편하다고 보거든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응대만 가능하다면 손님 응대만 가능하다면 근데 요즘은 응대를 뭐 전화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카톡이나 문자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뭐 전화까지 해서 뭐 사진 네. 좀 찍어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되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전화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무서워요. 아니 없지만 무서워. 그래서 거의 처음에는 뭐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요즘엔 네이버 톡톡 이런 식으로 DM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인스타그램 DM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글로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제 그게 응대만 가능하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퇴근하고 가서 청소할 거 청소하고 뭐 예를 들어 부서진 데 있나 잘못된 데 있나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대표님은 한 만 5년 정도 넘으시니까 완전 베테랑처럼 보이시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상 이런 모습만 보고 덜컥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자기 진단을 좀 했을 때 이런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좀 조금 맞는 사람 같다 이 네. 일과 네. 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손님의 니즈를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든 공간이든 이제 내 공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가득 꾸며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내 말보다 손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공간으로 하는 시설업이지만 사실은 서비스업이에요. 사람 상대로 하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신 분. 제일 어려운 건데. 네. 그게 저는 진짜 1순위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촬영을 어떻게 하고 누가 와서 촬영을 하고 이런 걸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공간을 갖고 있는 한 이 공간에서 비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분이시면 좋겠어요. 그게 또 왜 더 장점이 되냐면 본인이 직접 그 공간을 이렇게 이용을 해보면서 부족한 점을 본인이 알게 돼요. 아, 손님이 이런 걸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꼈겠구나를 본인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한 영상 하나에서 그 유퀴즈에서도 네네. 다녀가고 예, 방송 쪽에서도 그 이후로 많이 찾아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전에 아시던 인맥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는 좋은 입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나 우리 엄마만 알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케팅은 음. 따로 하는 기법이 있는 아.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해요. 어디 네. 따로 플랫폼이 있는 건지.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마케팅 이제 처음에 음. 모든 사업자 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등록하시면 네이버 무슨 공식 업체다 어디다 하면서 전화가 와요. 엄청 오죠. 저는 이제 못 모르고 저도 마케팅에 미음자도 모를 때라서 음. 저도 이제 거기다 100만 원을 선결제를 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디 플랫폼에 올리고 돈을 써서 체험단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써서 방문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 결국에는. 왜냐면 저희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결국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왔던 분들이 괜찮으면 이분들의 업계도 생각보다 좁아서 거기 괜찮았더라. 소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안 놓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가 뭐 스튜디오 중 최초로 쿠폰제를 도입한 곳이기도 하고요. 커피 쿠폰처럼 오시면 시간 이용마다 찍어드려요. 이거를 모아서 또 오실 수 있게. 그리고 양도도 가능하다. 이거 다음에 친구분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같이 연장해서 쓰셔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DB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저희는 예약 관리는 아직까지 제가 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의 오시거나 하면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약자분 성함, 뭐 연락처, 어디 룸 원하시는지, 몇 시간, 뭐 며칠 대관인지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놓고 이제 엑셀 이제 마지막 그 라인에 가면 비고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손님의 특이사항 같은 걸 적어요. 예를 들면 이 손님이 뭔가 액자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걸 원하셨는데 그런 소품이 없어서 아쉬워했다든지 아니면 뭐 반려동물을 데려오셨는데 간식 같은 거를 챙겨주면 더 좋아했다든지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놓고 그 손님이 다음에 재예약을 혹시 주셨을 때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그러면 혹시 그때 필요하셨던 이거 장비 지금 준비됐는데 같이 해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여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장시 비즈니스라고 해서 그냥 예약해놓고 그냥 쓰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서비스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이게 사람으로 하는 장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사실 뭐 나 같아도 또 오겠다. 네, 제가 막 돈 주고 체험단 쓰고 리뷰 써주세요 어디에 뭐 해주세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리뷰 좀 남겨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알아서 리뷰를 써주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인스타에 뭐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오시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이게 진짜 좀 궁금한 게 도산점은 네. 처음에 풀 예약을 다 받았을 때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2주, 3주밖에 안 걸렸어요. 거기는 제가 오픈을 하고 어디다 플랫폼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는 일단 주력하는 건 인스타그램 광고. 인스타그램이면은 피드 광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피드 광고만 해요, 저는. 근데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공사를 할 때부터 디데이 며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올려요. 사람들이 궁금증을 약간 유발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공개 전인데 지금 예약하시면 50% 가격에 예약하실 수 있다라고 약간 이 후킹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공사 장면도 좀 찍고 소재를 만드는데도 참 많이 활용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올리고 이제 결국에 디데이 몇 해서 오픈했을 때 저는 3팀이나 5팀 정도가 예약이 차 있었어요 이미. 와. 네. 대부분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구들은 다 가지고 오죠, 자기네. 네, 직접.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빌리잖아요. 한번 네. 빌리면은 제가 볼 때는 노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노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주하신 분들이 계셔요. 다 찍어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걸 빌렸다는 대관 계약서를 따로 써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럼 프린트를 해올게요. 요 앞에 가서 하고 제가 한 5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버렸어요. 다 가격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노쇼보다 더한데? 그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냥 비용을 깎아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갔더니 되게 급히 나가신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카페트에 막 커피 다 엎어져 있고 막 커튼 막 난리 나 있고 이래서 일단 다 찍었어요. 다 찍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당연히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는 그 예약자분 성함과 예약자분의 연락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자 등록증도 국세청 그 조회본이 가짜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놓고 왔네. 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갖고 경찰서에 갔더니 그냥 이분한테 뭐 내용 증명 정도 보낼 수 있다. 뭐 따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경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왜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CCTV랑 이런 게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스튜디오 시작한 지 얼마 안 했으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일단은 내용 증명 보내보시고 좀 어려우시면 다시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내용 증명이란 건 뭔가 보자 이러면서 진짜 찾아가지고 우체국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근데 그래도 별로 말씀이 없으시길래 그냥 제가 이제 문자로 강하게 보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총 배상 금액 얼마고 뭐 이렇게 해서 더블로 이렇게 뭐 이게 이때의 비용은 이만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지체가 됐으니 지체 상금률이 몇 %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붙여서 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연락 오셔서 입금해 주셨어요. 죄송한 얘기는 안 해요? 아, 끝까지 그런 말씀 안 해요. 아, 진짜 나빴다. 약간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가동률이 풀로 되어야지만 네. 아무래도 수익이 더 좋아지는 건데 만약에 어제 예약했거나 엊그저께 예약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한다 그랬는데 위약금이 아.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급하게 그 시간을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노쇼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는 일단 어제나 엊그제가 당일 혹은 그 전날 예약을 받지는 않고요. 저는 최소한 5일 전에는 미리 예약을 줄 수 있는 손님들만 받아요. 그리고 어차피 당일 예약을 하려고 해도 당일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일날 취소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위약금까지 물고? 네, 당일 취소는 위약금이 아니고 전액 다 드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게 스튜디오마다 그렇지. 가이드 같은 걸 세우시는데 저희는 5일 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이면은 일요일 밤까지는 제가 100% 다 환불을 해드려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아예 환불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그 시간대를 찾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네. 이 시간대는 그냥 날리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을 이제 다 받아. 근데 5일 정도면은 충분히 찾기는 해요. 또 찾을 네, 수가 있어요? 네. 오, 신기하다. 네. 대표님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되시니까 현재 시스템 이런 거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네, 2개나 운영하시고 또 1개는 뭐 처분하시고 이제 2개로 완벽하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본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스튜디오나 공간 강의나 컨설팅도 같이 하게 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역삼점에 있는 스튜디오 저희 말고 이제 다른 스튜디오 가서 컨설팅하고 대전 가서 컨설팅하고 왔고요. 네. 생각보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지금은 이제 꼭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카페를 하고 계시는데 카페를 스튜디오로 변경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대관 목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카페가 폐업률이 높구나.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요즘 카페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해놓은 인테리어가 있으니까 그런 좀 것 같아요. 교집합을 좀 생각하려면은 네. 스튜디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면 뭐 공간 모임, 소모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컨설팅 문의 주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출근은 오포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많으면 3회 정도? 적으면 하루 정도 출근을 하고 도선점은 지금 아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지 이제 만 5년 됐고 보통은 옛날에 이제 10년 정도 하면 진짜 한 맞아요. 업체에서 되게 잘했다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빠르게 변하는 네. 세상이라서 5년만 해도 네. 저는 이제 앵간한 준 베테랑급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사실 아직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분보다 렌탈 스튜디오를 좀 빨리 시작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처럼 시조새 네, 전문가처럼 네. 좀 대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도 제 사업이라든지 이 렌탈 스튜디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과 더 마찰을 줄일 수 있을까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하는 한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아,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자, 앞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좀 일렀다고 했지만 20년, 21년도에는 좀 사실 좀 광풍 아닌 광풍이 좀 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성숙해 접어든 것 같고 네. 이제는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오려고 하는 시장 같다는 생각 들어요. 예전에는 돈 되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맞아요. 사람보다는 이제는 좀 성숙해 접어들었고 이 성숙기가 오랜 기간 좀 지속이 되어야지 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렌탈 스튜디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소형 스튜디오들은 음. 제 생각에는 뭐 길면 2, 3년 정도 안에 많이 경쟁에 치여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제 마지노선은 가격 경쟁이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서치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10,000원대 심지어 몇천 원대 스튜디오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어요. 시간당이요? 네, 시간당. 아이고. 그럼 그분들은 진짜 유지비도 안 나올걸요? 유지비를 간신히 벌거나 혹은 유지비조차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본인 인건비는 당연히 못 벌고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곳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이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갈수록 소형 평수 스튜디오들은 개성을 잃고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에 남는 곳은 중형, 중대형 스튜디오들 이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다만 컨셉이 명확한 자기만의 개성이 명확한 스튜디오들이 살아남겠죠? 이거를 아까 뭐 대전에서도 강의하시고 지방에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강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스튜디오 창업의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타겟을 설정하고 어떻게 매물을 찾고 뭐 컨셉은 어떻게 정하고 인테리어 공정 같은 거는 어떻게 나눠서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사람들 미팅을 하는지 창업 후에 마케팅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전반적인 거를 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뭐 파티룸 하시는 분들, 뭐 연습실 하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같이 해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 주로 말씀을 해드린다거나 뭐 최근에는 렌탈 스튜디오용 인스타그램 홍보 강의를 했었어요. 인스타그램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사실 주제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때에 저에게 의뢰해주시는 목적에 맞게 PPT를 준비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오랫동안 하신 분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경험도 공유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모아지영님의 목표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이제 체력에 사실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사람을 부린다라고 해야 되나? 직원분들을 믿지만 신뢰를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체크를 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예약 관리나 이런 거는 손에서 못 놓고 있어요. 저의 단골 분들이 계시고 저희 공간을 좋아해 주시지만 제 서비스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공간을 확장할수록 제가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이 딱 가장 만족스러운 정도인 것 같고 지금 준비라고 하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모아지영님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촬영장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인터뷰 촬영 요즘에 거의 제가 학교에 출강 나가기도 하거든요. 계속 거의 강의만 해요. 이제 PD를 지금 쉬는 시기인데 계속 이제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기만 하다가 저에 대해 여쭤봐 주시고 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재밌네요. 진짜요? 네.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비즈니스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모아지영님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촬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모아지영을 누르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또 자세한 내용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모아지영 두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